전통시장 내에서는 축산물을 매장 안에서만 진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매장 밖에서도 진열이 허용되며 상인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소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대거 투입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자활기업과 봉사단체들이 무료 환경 개선에 참여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보금자리를 새로 단장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어린이 통학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한 사륜입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오랜 고충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그동안 축산물은 매장 안에서만 진열하도록 돼 있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고쳐 매장 밖에서도 진열을 허용한 겁니다. 상인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전통시장 내 축산물 매장입니다. 상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래된 걱정거리 하나를 말끔히 해소하게 됐습니다. 진열장을 매장 바깥에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진 냉장, 냉동 기능을 갖췄더라도 위법이었지만 식약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합법화가 됐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 축산물은 점포 안에서만 진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인의 정관 또는 규약을 통해 지정된 상품 진열 제한선까지 자유롭게 진열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점포 밖에서도 축산물을 진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매장이 좁아 판촉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상인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눈치껏 영업해온 상인들은 오래된 대못이 뽑혔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법화 됐으니까 당당하고 좋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지. 축산물 판매장은 청주 육거리 시장 한 곳만 해도 14개나 됩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은 1,450곳으로 어림잡아 10,000명이 넘는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상인들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네, 명절을 앞두고 우편 집중국마다 선물 상자 등 막바지 택배 물량을 처리하느라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평소 2배에 달하는 물량에 아르바이트생들도 대거 투입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새벽 시각 화물차에서 택배 상자들이 쉴 새 없이 내려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충북 지역으로 전달된 택배 물품입니다. 내려진 상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읍면동 단위 지역으로 분류돼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지역별로 화물차에 실릴 준비들이 끝난 택배 상자들은 랩으로 쌓여 가지런히 정리됩니다. 지금은 새벽 1시를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지금부터 새벽 5시까지가 이 우편 집중국에서는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특히 명절을 앞둔 요즘 택배 물량은 평소의 2배 수준입니다. 청주 우편 집중국에서만 하루 12톤에 가까운 물량이 처리되는데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도 대거 투입됐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제가 이제 힘들면서 그래도 이 사과 박스를 다른 사람이 받을 생각에 좀 힘나서 일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물 상자들이 줄을 이루면서 평소보다 노동 강도도 더 세졌습니다. 평소보다는 선물 소포가 하중이 있는 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피로가 누적이 돼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듬뿍 담긴 명절 선물 상자들.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업 현장의 수많은 인력들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북 지역 자활기업들과 자원봉사단체 등이 힘을 합쳐 저소득 가정의 보금자리를 새로 단장했습니다. 이 수년 동안 환경 개선을 엄두조차 못 냈던 80대 주인 할머니는 뜻밖의 선물에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가뜩이나 작아 보이는 아파트가 가득 찬 물건으로 더욱 좁아졌습니다. 현관부터 베란다까지 바닥에서 선반까지 온갖 잡동사니들이 차지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벽지엔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한 해 뒤에 주운 물건이 쌓여 집안은 온통 고물상처럼 변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위생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았었습니다. 봉사대원들이 쓸모없는 물건을 집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못 먹는 음식은 버리고 썩고 부서진 나무 구조물도 철거합니다. 칙칙한 벽엔 새 벽지를 바르고 낡은 장판은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수년간 창고 같던 집안이 불과 3일 만에 새 집처럼 변했습니다.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참 고마운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7개 자활기업이 모인 충북 환경지원센터와 지역의 노인복지센터, 봉사단 등에서 30여 명이 무료 환경 개선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는 충북 도내에 개인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나 공공의 환경 개선에 무료로 열심히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의 어려움과 고민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설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지난 2013년 3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1월에는 태권도 학원 차량 안에서 7살 어린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이 왜 위협받고 있는 것일까요? 최종은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리미법. 어린이 통학 차량의 보호자 동승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떨까? 어린이 통학 차량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루 동안 확인을 해보니 학원 차량 5대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학원들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왜 안 하시냐면 과태료가 20만 원이에요. 적발됐을 때. 한 분을 채용을 해서 한 달간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보다 설마 내가 걸리겠냐. 나는 아니란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세리미법은 어린이 통학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광등 등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항을 지켰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6년 경광등을 부착한 통학 차량이 노란불을 켜며 출발했는데 끼어든 택시와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경찰은 어린이 통학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리미법이 규정한 안전장치 설치와 교통사고 발생 책임 비율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몇백만 원씩 들여갖고 이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세리미법 시행 5년. 현실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등하원길이 되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CJB 뉴스 최종은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오늘은 제천 단양 선거구를 짚어봤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천 단양 선거구는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 한쪽도 낙관하기 힘든 박빙 지역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민주당 제천 단양 선거구 유력 후보는 현역인 이후삼 의원입니다. 초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 3천억 원가량의 국비를 확보하며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이 의원의 당내 대항마로는 이경용 전 금강유역 환경청장이 꼽힙니다. 이경용 예비후보는 공직 경험과 인맥을 내세우며 새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제천이 지역구인 박성원 도의원이 이경용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당초 출마가 유력하던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후보자 자격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북선 고속화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SOC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으로 이제 기반을 다 마련을 했고 지금 정부에서 주는 지원만으로다가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갖추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엄태영 전 제천시장이 일찌감치 본선 티켓을 손에 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공약을 발표한 엄태영 예비후보는 청년 선대위를 출범하는 등 이미 본선 행보에 나섰습니다. 젊은 일자리 창출, 특히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2년 전 제천 단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표차는 불과 2,400여 표. 여당은 이근규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야당은 보수 통합 여부가 마지막 희비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충북 선관위는 21대 총선 예비 후보의 출판 기념회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선거구에 배부한 모 언론사 관계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자사신문에 해당 예비 후보의 출판 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신문 5,000부를 선거구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방역대책반을 가동합니다. 방역대책반은 도내 11개 시군과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합니다.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이면 즉시 역학조사와 진단조사가 이루어지며 질병이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청주시가 어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청주 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했지만 터미널 운영 등 본래의 용도 지정 목적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용도 변경의 법률상 위반이 없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불문 의결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을 다짐하는 대회가 이시종지사와 이두영 충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2020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발표와 4% 실현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각계각층의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2019-2020 희망나눔 캠페인이 모금 목표 금액을 돌파했습니다. 모금회는 캠페인 시작 63일 만에 목표 금액인 75억 8,500만 원이 모이면서 9년 연속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최원규 씨 200만 원, 첨단공업 주식회사 직원 일동 100만 원, 생거진천 카네이션 클럽에서 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CJ 제1제당 14만 3,350원, 청주 산남동 홍동현 학생, 정환창 씨, 청주 북대동 떡수레에서 각각 10만 원, 으뜸 개멸화물, 양능숙, 허영희 씨께서 각각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